승객 여러분, 우리 열차는 곧 이리역에 도착합니다. 저 멀리 철로에 사람이 옷을 흔들고 있잖아. 에이 참, 이리역 다 와가는데. 일단 멈추자. 이리역으로 향하던 특급 열차. 이리역에 들어가지 못한 채 선로 위에 긴급 정차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1970년대) 대한민국은 도로를 놓고 부두를 만들고 광산을 개발하는 등 땅과 하천을 개발하는 성장의 시대였고 각종 공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화약이었죠. 화약 개발의 선두를 달렸던 한국화약은 인천 화약공장을 통해 초안 복약, 젤라틴, 다이너마이트 등의 산업용 화약을 전국적으로 공급하던 기업이었고 배송을 위해 40톤의 화약과 내관을 화물열차에 싣고 광주로 출발하던 그날 1977년 11월 10일 사건 발생 22시간 전 한국화약의 화물열차는 이리역에 도착해 정차했지만 출발이 지연되었고 호송원 신무일은 열차에서 내리죠. 아니 지금 7번째 역인 거 알아요? 급행료도 적당히 받아야지. 역마다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다른 역은 다른 역이고 여기는 이리역입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급행료 내세요. 거참. 70년대는 크고 작은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학교에서도 관공서에서도 병원에서도 어떤 결과를 빨리 얻기 위해 뒷돈을 써야 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았죠. 철도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각 열차들은 관례상 역을 통과할 때마다 당시 돈으로 300에서 500원 정도를 급행료로 내어야 제 시간에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화약 열차의 호송원 신무일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가 이리역에서 급행료를 내지 않자 화차 배정이 되지 않아 출발이 계속 지연되었고 화가 난 호송원 신무일은 에라이, 술이나 한잔하고 와야겠다. 역 앞 식당에서 막걸리 한 대와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열차로 돌아옵니다. 오, 늦가을이라 춥네. 침낭 펴고 자야겠다. 촛불이 어디 있더라? 신무일은 어두운 화양 열차 안에서 촛불을 켜놓고 침낭 속에 들어가 단잠을 청하고 아 뜨거! 숙면을 취하던 중 켜놓은 촛불이 넘어지며 침낭으로 떨어져 불이 붙고 맙니다. 불? 다이너마이트! 침낭을 휘둘러 불을 꺼보려 했으나 역부족이었죠. 불이야! 황급히 맨발로 뛰쳐나온 그는 역 안으로 들어가 화재가 발생했음을 알렸고 다이너마이트가 실린 화차임을 안 역무원들은 대피를 외치고 철로와 열차를 점검하고 휴식 중이던 검수원들은 뛰쳐나와 화재를 초기 진압하기 위해 불이 난 곳으로 달렸죠. 일단 흙부터 뿌려! 위험을 무릅쓰고 철로에 있는 흙과 자갈을 뿌리며 안간힘을 쓰지만 안타깝게도 다이너마이트가 가진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고 그 사고를 막기엔 때는 이미 늦었죠. 불과 몇 분이 지나지 않아 77년 11월 11일 밤 9시 15분 굉음 소리를 내며 40톤의 화약을 실은 열차는 폭발하고 맙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날아가거나 무너져 내리고 불길은 치솟았죠. 그때 폭발로 나뒹굴어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이리역 직원 송석준. 그의 머릿속에 순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급 열차. 머지않아 승객 600명이 탄 특급 열차가 화마에 휩싸인 이리역에 도착할 예정이었죠. 그는 열차가 오는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1km 정도 갔을 무렵 저 멀리 특급 열차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웃옷을 벗어 흔들기 시작합니다. 멈춰! 제발 멈추라고! 하늘이 그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다행히 특급 열차의 기관사가 그를 보았고 이상하게 여기며 긴급 정차를 합니다. 때문에 600명의 승객은 사고에서 벗어나 살아남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리역의 사고는 이미 벌어졌고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폭발 사고로 이리역에는 지름 30m, 깊이 10m에 이르는 거대한 구덩이가 파였고 반경 500m 이내의 집과 건물은 대부분 무너져 내립니다. 4km 이내의 건물들은 유리창이 깨졌으며 그 굉음은 40km 밖까지 들렸죠. 삽시간에 초토화된 이 시내는 온통 화약 냄새로 가득 차고 역 구내와 대합실엔 미처 수습하지 못한 시체가 나뒹굴었으며 폭발과 함께 날아온 화통에 무너진 집에 미처 대피하지 못해 가족을 잃거나 다치는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통곡 소리는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사망자 59명에 부상자는 1158명, 이재민은 7800여 명에 발생하기에 이르죠. 사고 후 곧이어 대책이 세워집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화약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리역 폭발 사고 피해 복구를 위해 전 재산 90억 원을 내놓겠습니다. 한국화약의 김종희 회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신의 전 재산을 피해 복구를 위해 내놓았고 정부는 피해자 보상과 이재민을 위한 텐트, 주공아파트 건설 등 각종 장단기적인 구호 대책을 마련하죠. 한편 사고의 원인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집니다.
가장 큰 원인 제공을 한 호송원 신무일은 애초에 의무사항이었던 화학류 취급 면허조차 없었습니다. 음주, 안전불감증 등 직접적인 원인 제공 이외에도 사고 직후엔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었죠. 게다가 화약 등 위험물을 실은 열차의 경우 무정차 통과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통행료에 욕심을 내 정차를 요구하고 사고 발생 후엔 마지막까지 대피 방송 없이 도망친 영무원들 모두의 부주의와 안일함, 이기심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밝혀집니다. 43년이 흐른 지금 이리역은 익산역으로, 이리시는 익산시가 되어 사라졌지만 여전히 이리역 폭발사고 추모 행사는 열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오래전 그 충격과 아픔을 가슴에 묻은 채 살아가고 있죠. 우리 사회는 언제쯤 인재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